그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좀 조사를 했는데 특히 약술 논술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내가 뭐 수특 푸는 것도 좀 더 확인하고 또 유사 문제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와서 질문도 하게끔 하고 해서 좀 공부를 이번 달에 수특 수원 수투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거기도 좀 같이 급식표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줄게. 도움을 줄 테니까 좀 얼마든지 얘기해줘. 그 지난 시간에 우리 (129쪽까지) 했었어. 129쪽까지 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좀 잘 안 됐거나 어려웠던 점 없었어? 뭐 질문 있으면은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129쪽까지. 성종이 그때 물어봤던 거 해결됐어? 어제 물어봤던 거 그래프 관련해서 살짝 기억. 근데 x-1의 제곱에 x-3의 제곱 빼기 2라고 돼 있으면 왜 이거는 무조건 1과 3에서 접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2다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여기가 3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는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돼 있으면 사차함수의 양쪽에서 접하는 상황으로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미분을 해봐도 되고 그냥 애초에 여기다 뭐 증간표를 써서 확인을 해봐도 되고 이거 어떻게 보든 간에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하는 사실은 함수에 숨겨져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거를 3분의 5가 있는 지점이 제곱이라고 해서 제곱이라 돼 있으면 3분의 5가 제곱인 지점은 무조건 3분의 5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사차함수 그릴 때 이게 원칙이었던 건데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은 여기도 제곱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함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였어. 사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이거는 이 부분이 3중분이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 이제 여기는 접하는 상황인 거고 사차함수 이렇게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얘는 3중분 뭐지? 에? 그치? 3중 이렇게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문제에서 도함수 그려가지고 x는 1의 위치가 두 곳 중에 하나가 되게 설명할 때 도함수 안 그리고 어쨌든 fx가 x1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그냥 바로 식 써도 되잖아. 식 써도 내가 이따 개별적으로 알려줄게 다시. 일단 여기 129쪽까지 해서 질문 없어? 28번? 19번? 약간 올드 스타일이네. 옛날 한참 앞에 28번, 19번 좋아. 알았어. 해보자. 또 뭐 있어? 더 해. 뭐 몇 번? 질문 더 없어? 없어? 선미 뭐 질문 없어? 36번? 앞에서 잘 안 됐던 거 다 보고 가자. 53번? 19번부터 한번 가볼게. 19번 문제 이제 2021년도 9월 평가원 시험인데 지금 봐도 좀 어려웠을 만한데 이렇게 좀 전략을 잡아서 가보도록 할게.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배웠었는지 복습을 해보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어떤 기하적인 해석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어. 근데 이거는 합에 대한 이차함수를 만들어서 보는 상황보다도 여기서 일단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였지. 가족권 보면은 이렇게 됐지? 절대값 am이랑 절대값 am 플러스 3 이게 둘이 같다라고 돼 있어. 같다라고 했을 때 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공차가 d라고 했는데 첫 장이 마이너스 45면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쪽이 1이야.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이 m 플러스 2분의 3으로 볼 수 있어. 딱 중간 지점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쭉 올린다 생각하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올린다 생각해 볼게. 그러면 첫 장이 마이너스 45라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5면 여기는 45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45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써보는 거야. 뭘 써보냐면은 m 플러스 2분의 3항이 0이라고 하는 정보만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a m 플러스 1.5를 바로 쓰는 거야. 계속 이런 식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거든.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1항에다가 플러스 왜 1항 잡았냐? 1항이 45로 줬으니까. 45로 줬으니까 1항 먼저 쓰고 플러스 그 다음에 d 곱하기 여기에서 몇을 빼야 돼? 몇을 빼서 여기다 넣을까? 1이면 그치. m 플러스 0.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여기 이렇게 둘이 더한 결과가 이렇게 더한 결과가 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배웠던 거잖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A10은 A3 플러스 A7인 거잖아. 그치? 3 더하기 7은 10이 되는 구조라고 하는 거를 우리 알 수 있지. 간격을 얘기했던 거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나와 있는 숫자들을 대입해보면 m 플러스 1.5항은 얘 0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d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a1 값이 문제에서 45라고 마이너스 45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45를 이렇게 대입해. 그러면 1.d 플러스 m 플러스 0.5 곱하기 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d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 하면 이 값은 45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 마이너스 45 넘어갔어. 이렇게 넘어가면 45가 된다. 그치? 그리고 따라서 계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2를 곱해버리면 d 곱하기 2m 플러스 1은 90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맞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나조건을 확인해 봐야 돼. 나조건이 이렇게 돼 있었어. S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AK라고 하는 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한 거는 가장 작은 값도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바로 보이거든? 몇 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소값일까? 합의 최소값. 몇 항까지 더했을 때? 몇? m 플러스 1까지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m 플러스 1항까지 양수로 바뀌기 직전 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걸 다 더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식을 쓸 때 뭐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2분의 공차는 d지? 공차는 d가 되는 거고 2분의 하고 s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n 곱하기 n인데 n 플러스 1항까지인 거니까 여기다 그냥 n 플러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n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첫 항은 지금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 45였지? 그러니까 1항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항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다 한번 먼저 써놓으면 1항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 항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n 곱하기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다.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둘이 더한 게 얼마인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n 플러스 1은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뒤쪽 계산해보면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라 하는 게 얼마일까? 이게 바로 계산이 안 된다라면은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돼. 나열을 해본다 했을 때 마지막 게 마이너스 2분의 1d로 끝난 거거든. 왜냐면은 여기 0이고 이만큼의 간격이 지금 2분의 1d인 거야. 2분의 1d. 그치? 왜냐면 이렇게 2분의 1d만큼 가면은 그 다음 항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거든. n 플러스 2항이 여기 있는 상황인 거.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d, 2분의 1d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d가 마지막 항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d가 마지막 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 앞에 있던 건 마이너스 2분의 3d인 거야.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첫 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계산하면 될까? 마이너스 2분의 몇 d라고 쓰면 될까? 항이 정체가 지금 n 플러스 1개지. 그치? n 플러스 1개인 거니까 1부터 시작해서 홀수들을 지금 쭉 나열을 하는 거잖아. 그치? 나열을 한다고 하면은 몇 항까지 갈까 생각해보면 돼. 이거 2n-1이라고 봐, 얘를. 요거를 2 곱하기 1 빼기 1로 보란 얘기야. 얘는 2 곱하기 2 빼기 1로 봐. 이렇게 하면 방향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거는 2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총 n 플러스 1개인 거니까. 성정이 이해돼? 그럼 여긴 들어갈 숫자가 2m 플러스 1인 거야.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따라서 여기 있는 2항이랑 여기 있는 2항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돼. 대입을 해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대입해보면 이 계산 결과는 위에다가 쓰면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고 나면은 여기가 2n 플러스 1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한 번 더 들어갔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 d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따라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m 플러스 1d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고 2분의 n 플러스 1 곱해져 있던 상황인 거니까 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따라서 d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은 d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은 200보다 작다의 관점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d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이어야 하는 거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값들이 이제 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여기 식이 지금 2개 나온 거야. 어디 있었냐면은 요거 하나 있었지. 내가 빨간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이 부분. d 곱하기 2n 플러스 1은 90이다랑 그 다음에 d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은 200보다 작다. 이 두 개의 부등식, 이 부등식과 저 부정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이거 둘이 연립한다는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부정 방정식에 대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 연립이 아니라 여기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어. 부정 방정식. 그치? 그러면 여기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옮겨서 써보면 d 곱하기 2n 플러스 1은 90이다 해보자. 이렇게 썼으면 이 상황에서 소인수 분해를 한다 생각했을 때 91은 안 돼. 91은 지금 m값이 0인 상황인 거니까 안 되는 거고 33부터 이렇게 세면 된다. 33,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써보면 31이 되겠지, m값은. 그 다음에 15로 해. 18로 하면은 2. 그 다음에 10이 또 있지. 10 하면은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쓰면 된다. 10이면 4. 그 다음에 더 낮게 가면은 6일 때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7. 맞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을 해나가면서 2면은 2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대입을 하면은 31대 2의 30 곱하기 2의 제곱은 오케이. 그 다음에 18 곱하기 3의 제곱은 이것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다 이제 뒤에다 10 대입하면은 10 곱하기 4 대입하면은 5의 제곱. 이건 이제 안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정답이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m 값의 d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모든 d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d 값이 30 플러스 18은 48이다 이렇게 정답 찾으면 되지. 맞지? 그 다음에 28번을 한번 해볼게. 28번. 이 28번 문제는 n제 도전하기 좀 어려웠던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뭘 먼저 봐보냐면은 이 평장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주제가 뭐였었는지 먼저 확인해봐. 그러면 결국에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을 이제 연결시키자라고 했던 얘기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진짜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등비수열도 어떤 항들의 관계를 보면서 대칭성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개 항의 곱을 하나의 항으로 표현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 그런 관점을 적용을 해서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 접근해보면 am 플러스 am 플러스 2 이렇게 둘이 더해졌는데 이게 이제 얼마로 했냐면은 여기서 2분의 5 곱하기 am 플러스 1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얘기한 건 am에서 빼기 1을 하고 곱하기 am 플러스 1에서 빼기 1을 해서 한 게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존재할 때 가능한 모든 a2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일단 뭐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요 식을 먼저 써볼게요. 요거 써보면은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식을 만들어 보자. an 플러스 an 곱하기 r 제곱분 하면 2분의 5 곱하기 그 다음에 an의 곱하기 r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만들어 버릴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다 이렇게 나누게 해봐. 이렇게 1 나누기 이렇게 다 만들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깔고 보면은 그러면 1 플러스 r 제곱은 그다음 2분의 5 곱하기 r이 되는 상황이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야 공비가 바로 잡히네. 그치? 이 결과에서 그냥 공비가 바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확인해 보면 여기는 양쪽에다 2 곱하면 2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인 거니까 이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이 상황은 r값이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2인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2분의 1이거나 2다. 그치? 근데 이제 둘 중에 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보면서 이제 둘 중에 뭐가 되는 상황인지를
좀 확인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근데 n제 도전하기라서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있는 이 말을 한번 바꿔보면 이거 이제 이런 뜻이야. 이 상황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AM 값이 1보다 크다. 그리고 동시에 AM 플러스 1 값은 1보다 작다의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보다 작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AM 값이라고 하는 게 1보다 작다. 그리고 동시에 AM 플러스 1은 1보다 크다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 첫 항이 K라고 얘기했어. 첫 항이 K라고 했는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첫 항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거나다라고 이렇게 깔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첫 항은 1보다 크거나다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 그치? 1보다 크거나다. 근데 공비가 2라고 해봐. 공비가 2면은 1, 2, 4, 8, 16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지.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첫 항이 1보다 큰 숫자로 출발했어. 그럼 두 배씩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바로 제낄 건 제끼면서 가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요거는 지금 AM 값이 1보다 작을 때 AM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라고 한 건데 둘 중에서 지금 따지려고 했을 때 일단은 공비가 2인 상황은 이거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첫 항이 1보다 크고 같은 상황이었던 거니까. 맞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도 중요하냐면은 미적분에 있는 급수에서도 중요해. 급수에서도 점점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들을 추적하면서 문제를 푸는 형태가 29번에 많이 있었잖아.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겠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공비가 2분의 1인 건 결정이 됐어. 공비가 2분의 1인 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이제 개형이 어떻게 될까 추론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여기서 어떤 항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계속 내려오는 거야. 얘가 반으로 줄어들고 반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내려오다가 여기 지금 y는 1을 거는 거거든. y는 1, y는 1. 여기에 딱 걸쳤어. 1에 걸쳤어. 걸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 근데 이렇게 둘이 보면 A, M과 이게 자연수 M이 존재할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둘이 곱한 게 음수이기만 하면 돼. 그치? 근데 이거 이렇게 둘이 곱하면 0이지. 이렇게 둘이 곱하면 0이지.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이거나 기회를 안 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요게 둘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다. y는 1을 슉 통과를 해봐야 되는 거야. 통과.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사실 문제 풀 땐 바로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1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둘이 부호가 서로 반대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숫자, 1보다 작은 숫자로 지금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항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이 부분은 M항인 거야. M항인 거고 이쪽은 M 플러스 1항이다. 이렇게 지금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그냥 단순히 1을 통과하지 못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항 자체가 어떤 특정한 자체가 P항이라고 봐봐. P항이라고 봤을 때 특정항 자체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A1이라고 하는 게 2에
뭐 P 마이너스 이게 지금 K라고 봤을 때 이 P 값이 1, 2, 3, 4, 5, 6, 7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들은 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2분의 1을 계속 곱했을 때 언젠가는 y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돼버리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A1이라고 하는 값이 K 값이 K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이런 거듭 제곱꼴들은 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2의 100승이라 하더라도 2분의 1씩 계속 곱하다 보면 언젠가 지금 1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2의 거듭 제곱꼴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요게 비슷한 문제가 기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일단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문제에서 가능한 모든 A2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 가능한 모든 A2의 값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가능한 모든 2분의 K의 값을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제 30 이하의 자연수 K라고 했거든. 30 이하의 자연수 K. 그치? 그러면 계산 마무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2분의 1 그냥 K인 거야. K인 건데 2분의 K를 쓰면 되겠지? 2분의 K인 건데 요게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30까지를 그냥 다 더하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2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빼놓고 봐봐. K 빼기 뭘 빼냐면은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의 거듭 제곱인 꼴들 있지. 그거는 다 제외해줘야 돼. 쟤네들은 후보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써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지. K를 이렇게 놓고 나면은 빼기 하고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6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30, 31 빼기 이거 더하면은 2 빼기 1분의 32 빼기 1인 거니까 이거는 31이 되겠다. 그치?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 217이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어. 그치? 여기 이렇게 A1에 대해서 표시한 거 이렇게 쓴 게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어쨌든 1은 1, 2, 4, 8, 16 이렇게 가는 애들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 2분의 1씩 곱했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인 거잖아. 그치? 첫 항이 1이어도 안 되지? 첫 항이 1이면 그 다음에 2분의 1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항이 없어. 그렇게 돼버려도. 음수가 아니라 1보다 하나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안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치? 성종이 이해됐어? 이 36번 누구 질문이었지? 28번? 현수 이해됐어? 응? 응? 어느 정도면 안 되는데? 다 돼야 되는데? 어디서 좀 헷갈려? 여기 1? 2의 영승? 1은 왜 빠졌냐면은 여기 1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미 1에 지금 걸친 상태에서 시작한 거거든?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이 둘의 곱이 하나는 그러니까 양수가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미 다 1보다 작아져 버렸지. 1이거나. 그러면 저렇게 곱해서 0보다 작은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였어. 괜찮아? 36번으로 가보자. 36번. (36번은) 좀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누구 질문이었지? 선배님 질문? 요건 좀 밀어놨다 할게. 36분. 좀 어렵기도 하고 설명할 게 많은데 요거는
그럼 밀어놨다 할게. 40m는 53번으로 갈까? 53번. 이 53번도 어려웠다. 53번은 그래도 해볼게. 그러니까 n제에 도전하기만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기출까지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겠지? 53번 해볼게. 첫 항이 4 곱하기 A 16이다. 들어가 있어.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15까지 돼서 저는 루트 K 플러스 루트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분의 하고 위에는 AK를 이렇게 써보자.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본다를 하면은 여기 2 곱하기 시그마 그 다음에 K는 2부터 해서 16까지 루트 K. 그치? 근데 일단 요거 유리화할 생각을 해봤어. 분모 유리화할 생각은 바로 해볼 수 있지? 해보면 AK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더 이상 없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면 돼. 좌변만 한번 봐볼게. 근데 이제 뭐였냐면은 이렇게 연속된 두 항의 차에 대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작은데 작은 거 넣고 큰데 큰 거 넣고 싶어. 그치? 근데 문제점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됐으면 최상이거든? AK 플러스 1 루트 K 플러스 1 빼기 그 다음에 AK의 루트 K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진짜 연속된 두 항의 차이인 거니까 대입만 하면 돼. 그치? 근데 이거는 뭔가 약간 어정쩡한 연속된 두 항의 차야. 이렇게는 연속된 두 항의 차이지만 앞에 AK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대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럼 이거는 좀 발상적인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 부분이 AK 플러스 1에서 D만큼을 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치?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었지? D만큼을 빼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다시 어떻게 써보냐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AK 플러스 1 빼기 D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1을 쓰는 거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여기 그냥 정상적으로 AK 곱하기 루트 K라고 이렇게 쓰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 번씩 전개하려고 하는 건데 전개할 때 AK를 지금 이렇게 고쳐준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꼴 만들어지는 거 보이거든? 왜냐면은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얘랑 좀 똑같아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긴 정리해보면 AK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1 하고 빼기 AK에 곱하기 루트 K를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빼기 D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1을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요거 이만큼에다 시그마를 붙이고 여기 뒤에는 시그마는 따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렇게 간다 하면은 여기다가 일단 시그마 앞에다 이렇게 붙여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다가 D 루트 K 플러스를 깔아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야. 이렇게 붙여버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큰 쪽에 큰 거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작은 쪽에다 작은 거 대입하는 거니까 작은 쪽에다가 이 둘이 작은 쪽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 된다. 맞지? 이렇게 쓰면은 A16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16이 되겠지? 그러니까 4 곱하기 A16인 거야. 4 곱하기 A16에서 빼기 한 다음에 1 대입하면은 그냥 A1이 돼버려.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캔 1에서부터 d까지에 대해서 여기 15까지지? 15까지에 대해서 d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1이 이렇게 정리된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하면은 요 값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 곱하기 시그마 캔 2에서부터 16까지의 루트 k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정리해보면 일단 여기는 바로 지워져. 여기 아까 이 조건이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는 바로 지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나머지만 계산을 하면 되는 상황인 건데 요거랑 이거 d를 앞으로 빼봐. 시그마 캔 1에서부터 15까지의 루트 k 플러스 1이라고. 이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어? 둘이? 그치? 1 제곱하면 2부터 해서 루트 16까지잖아. 루트 2부터. 여기도 루트 2부터 루트 16까지라고. 그러니까 얘가 한 칸씩 이동하면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치? 2부터, 루트 2부터 루트 16까지, 여기도 루트 2부터 루트 16까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둘을 합쳐서 정리하면은 d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d가 마이너스 2다. 그치? 그럼 이제 계산이 끝났어. 계산을 할 때 첫 항은 4 곱하기 a 16인 거야.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써보면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10항을 물어봤어. 10항을 물어봤으니까 일부러 10항을 기준으로 정리해봐. 10항에서 9d를 빼. 9 곱하기 d를 이렇게 빼주고 4 곱하기 10항에서 6d를 해주는 거.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주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10항이 계산되면서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 그치? 써보면 a 10에다가 플러스 18을 하면 얘는 4 곱하기 그 다음에 a 10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0항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8이 넘어갔으니까 50 6이면 계산 이상한데? 잠깐만. 맞네. 56인 거니까 66이지. 66인 거니까 A 값은 A10은 20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거 하나 안 했었지? 아까 36번이었나? 일단 오늘 진도를 좀 더 나가고 나서 좀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 129쪽으로 가면 돼. 132쪽. 이 점화식과 친해지기인데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뭘 해보냐면은 133쪽에 칸에다 한번 대입을 해봐. 133쪽 있지. 133쪽에 밑에 네모칸 있잖아. 그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문제를 읽어보고 H의 값을 구한다고 생각해서 바로 대입을 해봐.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얻어가야 될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됐어? 요거?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서 가는 거긴 한데 조금 더 나열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는 건데 우선 134쪽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134쪽에 H7 36 나왔지? 7항 36? 나열할 때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점화식들을 한번 읽어봐. AN 플러스 1은 이 3분의 1 곱하기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6 이렇게 됐어. 근데 언제냐면은 이거는 AN 값이 3, 9, 27 이런 숫자들로 같아. 그 다음에 이쪽은 나머지 사항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그치?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을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3, 9, 27 이렇게 3의 거듭적으로 할 때는 3분의 1을 곱하는 거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 더하기 6을 한다. 이렇게 써놓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얘기들을 한번 바로 봐. 21이었어. 차탕이. 21이었으면 이게 3의 제곱, 거듭제곱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해보자. 27,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인 거니까 9,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7 이런 형태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또 13 이렇게 지금 갈 수 있겠지. 그게 밑에다 네모칸에다 대입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보면서 생각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를 해놓은 거. 3의 제곱 꼬릴 땐 3분의 곱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6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135쪽에 있는 말 읽어보면 바꾼 언어를 머릿속에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줄에 135쪽에 바꾼 언어를 머릿속에 입력하라. 한번 네모칸 일단 대입해봐. 대입해보고 나랑 바로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2의 배수면 두 개 항을 더하는 거고, 그치? 2의 배수가 아니지, 2의 배수가 아니면 두 개 항을 더하는 거고 2의 배수이면 2분의 1을 곱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 거잖아. 그치? 네모칸에다 다 대입해봤어. 그 밑에 135쪽 오른쪽 밑에 박스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비교해봐. 그래서 똑같이 했는지 괜찮은 거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에 항이 2의 배수인지 본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의 언어를 머릿속에 입력해보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인 거거든. 앞에 항이 2의 배수인지 본다. 2의 배수면 반으로 나누고 아니면 앞에 두 개 항을 더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전략을 세워놓고 나서 쭉 대입을 해봐야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여기 체화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쉬고 싶은 사람들은 잠깐 쉬었다가 여기 있는 내용들 쭉 얘기해보고 다음 단어로 바로 넘어갈게. 오늘 목표가 159쪽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쭉 하면서 나머지 봐보도록 하자.
아까 성종이 그 어제 질문했던 거 좀 해결을 해줄까? 그 어디서 본 문제인지 기억 안 나지? 그 4회 그리고 안 받아갔는데? 그치? 어디였지? 14번이면 몇 회인지는 모르지. 아, 2회 미니모고사였어? 미니모고사라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미니모고사일 리는 없는데? 서킷 2회? 아, 여기서 질문이 여기서 1의 위치가 못 올라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은 1에서 x1을 넣었을 때 0을 가지니까 fx 대문자 fx가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괜찮죠. x x 알파? 네. 이건 되지? 여기서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1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렸던 거. 아니, 이거 두 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잡기 위해서 그렸던 거였어. 이 그림?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 맞아. 이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본 거였었고, 이거 없어도 돼. 근데 어제 나한테 질문한 건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5분의 1이었나? 뭐 그렇게 25분의 4?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가거든. 그 여기 0이고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4회만 못 받았어? 네. 미니멀리즘은 서킷. 강대는 받았어? 청소하려고 다 가져갔는데.
여기까지 푼 것까지 좀 해결 안 된 거 없었어?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주연이 뭐 있어? (52번) (62번) 62번 한번 점검을 해볼게. 네. 근데 n이 홀수일 때라 했으면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좀 쉬워진다고 봐야 돼. 왜냐면은 뭔가 항에 대한 조건을 준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결과값이 홀수거나 짝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고민할 거리가 많아지는데 이 홀수 짝수 상황은 둘이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간다라면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볼게. 처음에 얘를 계산하기 전에 나만의 언어로 바꾸라고 했잖아. 그냥 풀기만 하지 말고 우리 배웠던 걸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 홀수를 대입한다는 거는 짝수항을 만들 때 된 얘기고, 짝수항을 만들 때 그때는 짝수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는 거냐면은 나누기 2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하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옆에다 써놔도 되고. 그 다음에 n이 짝수를 대입한 거니까 홀수항일 때인 거야. 홀수항일 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때는 곱하기 2를 한다의 관점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A는 이렇게 다 쓸 수 있어. 여기 바로바로 써보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은 홀수일 때인 거가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홀수일 때는 짝수로 가면서 나누기 2 플러스 1 한 거야. 이렇게. 이 말 헷갈리면 홀수일 때 대입을 해놓고 그 다음 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면 돼. 그치? 그럼 어쨌든 이거는 다음에 홀수항 갈 때는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 쓰면 되고, 짝수항 갈 때는 나누기 2 플러스 1인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A 플러스 2인 거잖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4 여기다 곱하기 2 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쭉쭉 써나가면 돼. 2분의 A 플러스 3 여기다가 역시 또 이렇게 간다라 하면은 뭐 A 플러스 6 이렇게 쭉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써놓고 났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홀수항끼리 점프할 때는 더하기 2씩 하고 있어.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짝수항끼리 갈 때는 이렇게 가면서 플러스 1이 된 거야.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써주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20까지의 AK를 얘를 계산할 때는 홀수항이랑 짝수항을 따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10까지에 대해서 AEK-1 플러스 AEK다. 이렇게 써주면 뭐 좋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돼.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지? 1항부터 20항까지 하면 홀수항들과 짝수항들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이 계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가면 되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2분의 하고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d인 거야. 문제에서 공차가 이제 요 상황은 2인 거잖아. 이식하고 있는 거니까 2를 이렇게 체크한 거야. 홀수항끼리 더할 때는.
홀수함끼리. 그 다음에 짝수함끼리 더할 때는 2분의 하고 n 곱하기 한 다음에 첫 항이 이번에는 얘로 바뀌었어. 2분의 a 플러스 1. 그치? 이게 첫 항인 거니까 얘에다가 곱하기 2를 해버리면 a 플러스 2가 되겠다. a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뭐 플러스 n-1t 9 곱하기 1이겠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지금 쓰면 되지. 10 곱하기 하고 a 더하기 9 하고 플러스 한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은 5 곱하기 a 플러스 11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계산 결과 값이 문제에서 10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치? 그러면 a 값이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a는 마이너스 9가 나온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a는 9가 된다. 확인하면 되지. 성동 이거 헷갈린 거 있어? 괜찮아? 주연이 이거 이해됐어? 뭘 강조한 거냐면은 이 풀이를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이거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거 있잖아. 이런 습관을 좀 들여보면은 점화식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63번, 64번에서는 또 헷갈린 거 없었어? (63번) 하나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 현성이 좀 막히는 거 없어? (64번) 규칙이 안 보여? 근데 이거 첫 항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2를 뺀다가 아니라 여기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라고 하긴 했는데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3의 배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거든, n값이. 그치? n값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인 거고 홀수일 땐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나열을 잘 했는데? K. 상호 배수니까 이거를 무슨 이거는 이 n이 3의 배수인데 3이면 홀수인 거고 6이면 짝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9면은 또 홀수인 거고 12면 짝수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우를 알아보는 거. 부호 때문에. 근데 어쨌든 똑같이 잘 쓴 것 같다. 이렇게 됐지? 근데 봐야 될 거는 1, 4, 7 가면서 1, 1, 4, 7 이렇게 가면서 1씩 더해진다고 하는 게 보이거든? 근데 그치. 3개씩 잘라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A10 6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 A16. 그치. 그게 A16인 거지. 그러면은 A15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몇을 빼면 되냐면 그냥 1을 빼버리면 돼. 항상 이 앞에 1씩 빠져 있거든. 그치. 63번 됐어. 어이구 잘했다. 축하해.
잠시만, 이거 못 받았지. 1일에 왜 못 왔어? 응? 질문할 때 그거 아, 집에서 있었어? 모의고사 보러 와야지. 이 모의고사 언제 와서 풀 수 있어? 화수목 다 뭐 있어? 금요일 전에 시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혼자 집에서 풀어야 돼? 그러면? 집에서 한다고?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올 것 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해야 할 것 같다고? 아니면 계약한 다음에 학교 가서 풀면 너무 늦지. 언제 계약하지? 저희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아니, 넌 안 밀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 보고 뭐 정리하고 하려면은. 확실히 응. 이런 거 풀다가 평가원 보니까 평가원이 너무 쉬워가지고 버려주면 효과는 있어? 정리 좀 잘 해보자, 이거. 아, 3회를 주면 안 되는데? 3회까지 받긴 했지. 근데 3회는 64번 하나 같이 해볼까? 정리 안 돼? 64번? 나를 했는데 잘 안 됐어? 봐보면 나열을 해봐도 돼요. 지금 규칙이 있게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n이 3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경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항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15항이 43이라 했으면 15항은 좀 큰 숫자거든? 거기까지 일일이 15항부터 첫 항까지 역추적을 할 거라고 문제를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나열을 해보면 첫 항이 처음에 이렇게 쭉 써볼게. A1, A2,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A에서 시작했어.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지.
그치? n이 1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사망은 여기다 다시 2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a가 된 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빼기 2 더하기 2 한 번씩 하는 거 a 빼기 1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아니지? a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한번 뺀 거니까 a 플러스 1 하고 마지막 거는 그대로 다시 a 플러스 1이 이렇게 a 플러스 2지? 이렇게 잡히는 거 알 수 있겠다. 플러스 1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가 어떻게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냐면은 얘네들은 2항 그 다음에 3항 그 다음에 5항 6항 이런 애들은 부호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그러니까는 좀 규칙이 없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얘네들은 요 1항 4항 7항 같은 거 있지. 이건 이제 규칙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보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냥 1, 2, 3, 4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현수 보여?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지금 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16항이라고 하는 거는 A16은 첫 항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1씩 해서 5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A1 플러스 5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왜 16을 잡았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15항의 값을 줬거든. 그러니까 16항에 바로 앞 H의 바로 앞은 1만큼 차이 나고 A4의 바로 앞은 또 1만큼 차이 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바로 보자마자 그러면 15항은 A1 플러스 4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43이다라 했으니까 따라서 첫 항은 39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그치? 성종이 됐어? 이 142쪽으로 넘어갈게요. 142쪽에 이 점화식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 그러니까 주기 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부호 파악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근데 그 중에서 특히 2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주기 파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단서를 잡아볼 수 있냐. 여기 12항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1항 더하기 4항의 값을 구하랬지. 12항, 10항 넘어가면 좀 많은 숫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항이. 그러면은 혹시 주기가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나열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거기 나열을 해보는데 이미 밑에 그 네모칸에 숫자가 좀 써여 있으니까 참고는 하기는 하되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보는 거지. 나열을 해보면 an 플러스 1이 문제에서 an분의 1 그 다음 이쪽은 8 곱하기 an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이건 n이 홀수일 때라 했고 n이 홀수 여기는 n이 짝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결국에 첫 항을 a라고 이렇게 줘봐. 첫 항을 a라고 뒀을 때 2항, 3항, 4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간다로 쓸 수 있냐면은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서 바로바로 이렇게 넣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n이 홀수일 때는 짝수로 가면서 역수 취하는 거.
짝수일 때는 곱하기 8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만 써보면 그럼 역수, 그 다음에 곱하기 8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바로 쓸 수가 있다고. 그치? 역수, 그 다음에 곱하기 8 이렇게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주기가 열심히 보인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가 아니라 맞지? A까지 왔으니까 4개씩 이제 한 그룹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8분의 A 이렇게 왔으면 다시 A 구로 갈 때 또 한 번 또 A로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12항을 물어봤어. 12항을 물어봤으면 얘는 4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치? 4항은 8분의 A지. 8분의 A인 거니까 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 이제 그건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네. 근데 이게 2분의 1이라고 주어졌었네. 2분의 1. 그러니까 따라서 A 값은 4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A는 4.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1도 찾으라는데 A1도 이제 찾을 수 있겠지? 문제에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 값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4 그냥 바로 찾았네. 4 찾았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4항을 계산해버리면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A4는 2분의 1 이렇게 쓰면은 둘이 더하면 정답이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바꾸고 나서 쭉 나열하면서 주기를 찾자야. 근데 이건 주기가 있는 수열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거든. 없으니까 내가 왜 대입을 하면서 뭘 찾으려고 했었나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겠지. 그치? 근데 이번에 좀 별표를 쳐놓자. 143쪽에 부호 파악은 특히 중요해. 부호 파악. 무슨 상황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확인해 보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n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서 이 an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쪽은 an 값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갖다 이렇게 놓고 그치? 그러면은 봐보면 처음에 만약에 양수에서 시작했다라면은 양수에서부터 점점 2씩 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음수가 되는 순간에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다시 점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치? 그 방향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이게 풀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어떤 점들의 항들의 자치를 알려주는 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 부호의 변화에 따라서 그치? 그러니까 양수에서부터 쭉 끌어 내려올리다가 한번 다시 양수 쪽으로 끌어올리고 쭉 끌어 내려올리다가 음수가 됐으면 다시 끌어올리고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체화기 있는 문제 한번 바로 적용해 볼게요. 체화기 예제 1번, 예제 2번 할 만은 할 거거든. 해보고 나서 적용하기 있는 문제 한번 연습해 보자. 근데 테마가 두 개였어. 그러니까 자치를 점화식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가는 건데 어떤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부호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는 형태인지를 생각하면서 체화기의 문제 풀어보기 이렇게.
현수 그 예제 이번에 1번 잘 세어봐. 28에서부터 계속 20 빼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몇 항에서 0대? 14. 이 20 뺀 거지? 몇 번 빼야 돼요, 2를? 14번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항은 15번째 항인 거야. 28에서부터 시작해서 14번 뺀 거니까 15번째 항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말 이해돼? 그러면은 문제에서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거든? 그럼 이거는 몇일까? m값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이,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15에서 0이었던 거고 16항에서 음수가 잡혔지. 여기서 다시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지금 점프하는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17항에서 이렇게 다시 양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16 곱하기 17 했을 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게 된 거니까 m값은 16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아, 양수를 잘못 봤어? 예제 이번에 2번 됐어? 22개 나와야 돼, 22개? 성적이 뭐 헷갈려? 아니야? 두 개인데 무슨 한개 났지? 처음에 이렇게 봐봐. 그 음수인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16항일 때 음수 나왔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17, 18, 19 하고 20 이렇게 가면은 얘가 여기서 19항에서 다시 0 찍고 여기 갔다가 0 찍고 그 다음에 20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지? 왜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였잖아. 마이너스 2였던 거니까 6,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곱한 거니까 4지? 4, 2,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또 이렇게 지금 찍은 상황이라고. 맞지? 그럼 뭘 봐야 되냐면은 16항일 때 음수, 20항일 때 음수 이렇게 체크를 해서 100까지인 거니까 이거 개수 세는 걸 안 헷갈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 16, 20, 24 해서 100까지. 안 헷갈리는 방법은 여기를 4 곱하기 4로 봐. 여기 4 곱하기 5고 4 곱하기 6이란 말이야. 여기는 4 곱하기 25지. 그치? 그러면 4부터 25까지 몇 개인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25에서 4 빼고 1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치?
나머지 숙제로 줄 테니까 하나만 좀 더 할게. 그 152쪽에 정추적 부분 한번 봐보자. 152쪽.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점화식을 보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an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야. 그치? 보면은 an이 홀수, 근데 여기는 an이 짝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첫 항부터 막혀. 첫 항을 K라고 봐. 첫 항을 K라고 본다고 하면은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거기 좀 152쪽에 좀 말로 됐지만 줄을 쳐놓을까? 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알지? 어라? 하면서 어라도 줄 쳐도 돼. 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알지? 그러면은 모르겠으니까 포기했다가 아니라 경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바로 밑에 가능한 모든 케이스에 따라 수용도를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볼게. A1 값이 K일 때 3항이 3이다로 돼 있어. 3항이 3이래.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수용도를 만들어 갈 때 일단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 3항이 3이면 1항을 역추적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들을 자꾸 정방향으로도 가보고 역방향으로도 가보고 하면서 둘 다 풀리는 문제인지 내가 한쪽으로 갔을 때 확실히 유리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자꾸 좀 경험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 그치? 그러면 살펴보면 K일 때 얘는 이렇게 잘라서 봐. 보면은 K 값이 홀수일 때가 가는 거야. K는 홀수. K는 홀수. 근데 여기는 K 값이 짝수일 때인 거야.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K가 홀수일 때는 K 플러스 1, 여기는 2분의 K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열을 할 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K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 항은 K 플러스 2, 여기 2분의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굳이 쓰지 말란 얘기야. 가면서 바로 생각을 해오는 거지.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무조건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짝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치? 이게 짝수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게 아니라고. 경우를 나눌 때는 모를 때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짝수면 이렇게 다 나눌 필요 없이 바로 이거는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잡아보면 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밑에 2분의 K일 때는 K에다 4를 대입하면 짝수지. 그치? 근데 여기다 6 대입하면 홀수잖아. 이거는 이 결과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 그럴 때 이제 구분을 하라는 얘기야. 그때는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K가 홀수인 거고 아니면 2분의 K가 짝수인 거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2분의 K에서 홀수일 때는 플러스 1인 거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K 짝수일 때 한 번 더 나눈 거니까 4분의 K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가 되냐면은 문제에서 3이라 했지? 3. 얘가 3. 얘가 3일 때를 이제 다 계산해 보는 거야. 그치?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K 값이 5지. 그 다음에 여기는 K 값이 4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K 값이 12. 5, 4, 10인 건데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여기 만들었던 조건들에 다 맞는지 봐야 돼. 이거 다 성립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란 얘기야. 만들어 놓고 나서. 그치? 그러면 K가 올 때 오케이. K가 4일 때 2분의 K가 홀수라고 그랬지. 이거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 너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10일 때 6 오케이. 짝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만 정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쭉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내가 그
159쪽까지 숙제로 줄게. 159쪽까지 숙제로 주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할 테니까, 요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수열에 대한 공부를 해봐.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부를 약간 불균형하게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 평정 재밌다 해가지고, 아니 평정 도움된다 해서 평정만 계속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유형별로 단원별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때린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 아무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인 거잖아. 그치? 근데 전범위 푸는 연습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주말에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은 지금 내가 그거 도와주기 위해서 컨스턴트랑 그 다음에 미정모랑 이런 것들 계속 나눠주고 있잖아. 그치? 당연히 그 더 도움 될 수 있으니까 전범위를 같이 하는 공부도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좀 조사 좀 이렇게 잠깐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약술론술이 특히 좀 해보고 싶다 얘기했었나? 헷갈리네. 하는 상황이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면은 내가 수트 이런 거 좀 더 풀어보자고 급식부에 추가를 해줄게. 해가지고 이번 달에 수특은 좀 수원 수특은 좀 완료를 짓고 오답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쵸? 그렇게 하고 잊지 말고 꼭 다음 금요일에 올 때 평정 3권을 다 들고 와줘. 이 지금 수원 시즌 1, 시즌 2가 있었고, 평정 지금 새로 나간 책은 이제 시즌 2거든. 이게 시즌 1이고 이게 시즌 2였던 거잖아. 그치?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있으면 요거 이제 수업 마무리할게.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얘 진도로 나갈 거니까 요거 이렇게 갖고 오고, 수투는 전부 다 완료를 해서 제출을 해줘. 그러면은 그냥 일단 오리지널 문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오답을 전부 다 개인별로 만들어 줄게. 만들어 줄 테니까 요거는 오답용으로 제출하고, 수원도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오답용으로 제출하면 돼. 그래서 이 책 하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적용하기 문제나 그 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조금 꼼꼼하게 챙겨보자. 엔제까지는 뭐 선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건 되어야 돼. 그리고 수2 진도 나가고 수1도 곧 책 이제 만들어서 올 거거든. 그래서 요거 부지런히 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정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하란수도 마찬가지로 하기로 했던 부분들 다 정리해오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 방학 이번 주까지 아니면 다음 주에 더 해? 현수 어때?